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시즌 10번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 아나운서 박현정입니다. 저희 주식 투시경에서는요, 40년의 주식 노하우를 보유한 윤정도 대표님과 또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를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에 대해서 교육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50분 동안 채널 고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우셨죠?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과연 저점이 어디까지일지 걱정과 불안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업종을 둘러싼 악재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 리스크가 부각되며 양시장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46% 하락하면서 겨우 6,50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며 오늘 5.33%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 7,500선을 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9천억 원대 팔아내는 모습 보였고요. 이를 개인과 외국인이 담아주었지만 결국에는 낙폭을 크게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사자세를 보인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종목 검색기는 어김없이 상승하는 종목 잡아내겠죠. 어떤 종목을 포착해내는지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오늘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관련주들이 굉장히 훈풍을 불어주는 모습이었죠. 장중 12.5%까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는데요. 진입신호 이후에는 고점까지 터치하면서 상승률 담아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서버용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전망에 오늘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삼성전기 장중에 6.66%까지 상승했지만 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또 약세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장세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장 초반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또 SK스퀘어도 이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켜내주는 모습 보였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은 또 파란불로 전환하는 모습 보였지만 검색기에 장 초반에 포착이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 잡아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검색기 하나만 가지고 계시다면 진입신호 이후에 이렇게 고점까지 터치하는 흐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입신호와 탈퇴신호를 통해서 정확한 매매 타점 잡아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타점 제대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6월부터 현재까지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이 누적적으로 상승률 쌓아가는 종목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누적 상승률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도 대표님께서는 7월 중순에 다시 한번 이 종목 검색기와 윤정도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서 교육해드리고 있는 종목이 있죠. 이 14일과 15일 지난주부터 종목 검색기와 또 대표님의 교육에 따라서 편입하실 수 있는 구간 잡아드린 모습입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110만 5천 원 선에서부터 진입신호를 검색기에서 포착을 해냈고요. 현재까지 고점 대비해서는 30% 상승하고 있었던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저점 편입의 기준 검색기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었고요. 삼성전기 또한 마찬가지로 122만 2천 원 선에서 검색기에서 다시 한번 진입신호를 보내준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누적 상승률을 쌓아가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러한 안정적인 대형주들을 통해서 정확한 진입 타점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타점 잡아보고 싶다 하시면 이 검색기를 통해서는 이 누적 상승률까지 잡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한번 상한가까지 잡아낸 종목들 6월부터 현재까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또 굉장히 많은 종목들 잡아낸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7월에도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도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종목 어김없이 검색기에서는 포착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7월 1일에는 대원전선의 상한가, 7월 10일에는 금호타이어, 그리고 7월 15일에는 한미반도체의 상한가까지 검색기에서 잡아냈는데요. 이 장 초반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진입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진입 신호 이후에 진입만 해보셨다면 이후에는 또 상한가까지 안착할 수 있는 흐름 검색기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색기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하단을 통해서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자막을 통해서 대표님의 무료 교육방 함께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는 30분께는 검색기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방송 전부터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짚어볼 종목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들고 왔는데요. 이 국제유가 90달러를 돌파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90달러까지 돌파하며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모습인데요. 군사적 긴장감도 미국과 이란의 중동발 전쟁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에 주둔 중인 미국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죠. 이 시장에서는 이번 충돌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를 살펴보시면 브렌트유가 9월물 선물 가격이 장중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고요. 이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죠. WTI도 85달러를 웃돈 모습입니다. 이처럼 세계 최대 산유 지역 가운데 이 중동이라는 지역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유가가 상승하게 된 건데요. 특히 투자주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가 전 세계로 운송되는 핵심 해상 통로죠.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하는데요. 만약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에 차질이 생긴다면 원유 공급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국제 유가를 더욱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경제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겠죠. 때문에 SK이터닉스 오늘 장중 12%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고요. HD현대에너지솔루션도 11.44%까지 오늘 고점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명에너지와 하나솔루션은 아쉽게도 이 고점까지 빨간불을 켜냈지만 다시 한번 약세로 돌아섰지만 오늘 신재생 에너지 주들은 강세를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의 실적 개선이나 신규 수주 소식보다는 이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투자 심리 영향이 큰 만큼 이 신재생 에너지 주들에 대해서 중동 상황이 완화되거나 국제유가가 다시 안정될 경우 이 관련 종목의 상승세도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국제유가의 반향성과 또 미국,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의 전개 그리고 실제 원유 공급 차질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급등했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윤정도 대표님의 교육 제대로 들어보시면서 또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하는지 교육도 제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계속 나가고 있는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윤정도 대표님의 무료 교육방 함께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함께 해보시면 장중 전략 영상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주린이 기초 탈출 도서 자료 한 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21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의 링크까지 제공해드리면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선착순 30분께는 검색기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다양한 혜택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하단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이제 뭐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낙폭이 심화돼 있다. 그런 표현보다는요. 너무너무 저평가 수준으로 밀려 내려와 있다. 낙폭 과대주들은 많죠. 고점 대비 60% 70% 빠진 종목군들. 되돌릴 수 있을까요? 못 돌린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차트 다 보여드렸어요. 결론은 미국 쪽이 목요일 날 폭락을 했어요. 일본이 금요일 날 폭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월요일 날 개장하는 게 무서워. 말 같지도 않은 소설 쓰고 앉아 있어요.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금요일 미국장의 반등의 되돌림에 그러면서 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동이 확장돼 있는 거고 나머지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이게 지금 뭐 대사하락입니까? 조정이에요? 아니 대사하락이냐고. 우리나라처럼 뭐 30%씩 마이너스 30%씩 내려왔나요? 아니잖아요. 유독 우리나라가 많이 내려오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가 TSMC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훌쩍 넘겨요. 그러니까 TSMC의 흐름에 따라서 대만 증시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에 반해서 글로벌 시장의 영업이익 8위, 1,100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 그조차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쏠림 현상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날 4% 폭락 나왔죠. 반도체 장비 업체 시장에 미친 영향력 크지 않아요. 15% 폭락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4%에 방어됐단 말이에요. 국내 증시는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30% 이하였습니다. 왜요? 영업이익
비중이 대략 한 33% 했거든요. 29% 했나요? 29%. 전체 영업이익 비중. 올해는요. 5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리죠. 그러면 지금도 또 시장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금융당국이 ETF 상품, 레버리지 상품 지금에 와서 손을 대고 있는데 무슨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 아유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ETF 레버리지 상품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요만큼이 있겠다. 답답합니다. 그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 핸드폰 키세요. 핸드폰 키세요 빨리. 카메라 키시고 하단에 안내 문구 나오죠. 가져다 대세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십시오.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하세요. 그 단어가 뭐가 됐든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찾아오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시황 부분들 뭐 이제 더 이상 이란, 미국 얘기 안 해도 되죠. 이걸 뭐 몇 년 동안 매번 얘기해 주면 뭐해. 마찬가지로 유가가 지금 뭐 70불대 하고 있는데 무슨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야. 환율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금리는 오히려 호재성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연금의 투자형 범위까지 손댄 거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뭐 손을 대서 나쁘진 않았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9,000포인트 넘길 때 비중이 28.8%를 넘겼다. 그래서 리밸런스 물량 60조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은요. 120조 사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 고점 대비 밀려서 국민연금 운영자산 2,000조죠. 2,000조에서 대략 30% 비중 잡으면 얼마? 600조죠. 600조면은 30%면 안 되니까 28.8까지 내려야 되니까 그 이하로. 그러면 여기서 60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9,000 넘길 때잖아요. 지금은요.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죠. 그럼 얼마 빠진 거예요? 30%니까 480조죠. 그럼 얼마? 최소 60조 이상 다시 되살 수 있네. 가만히 있었어도 비중이 낮아졌네. 시장에 밀리면서. 그럼 지금 대사는 구간인데 무슨 국민연금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거기에 레버리지 상품 얘기한다 그랬어요. 레버리지 상품. 미국에는 레버리지 상품 없어요? 미국에는 주식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 옵션도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 선물 거래되죠? 주식 선물 거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거래되잖아요. 레버리지 2배 상품? 장난치나. 주식 선물은요. 최소 5배에서 7배 들어가요. 아니 왜 그건 얘기 안 해? 그걸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고 앉아있잖아. 그러면서 왜 엉뚱한 ETF를 얘기하냐고. ETF 하이닉스 한 달 만에 레버리지 상품, 인버스 상품에 7조가 판매가 됐다. 그럼 2배니까 14조 판매됐다고 치면 이게 하루에 판매된 거예요? 20거래라고 치면 얼마야? 7천억 하루에? 하루에 거래되면 10조 이상 터지는 애가 7천억이 뭐 문제입니까 이게? 물론 일방향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면 불편할 수 있지. 그러면 레버리지 상품, 인버스 상품에 14조, 7조 팔렸어. 그러면은 고버스 상품에는 윗방향의 상품에는 안 팔렸어? 7조 안 팔렸어? 그럼 서로 쌤쌤이지. 무슨 그게 주가에 영향을 준다.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제발 좀 내 주식이 빠졌다고 그런 거 논하지 마십시오. 다시 보여드려요. 미국 증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 어느 것 하나 대사하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실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대사하락을 운운할 수 있는 위치예요. 지금 265% 폭등. 거기에서 조정폭이 우리나라 32% 빠져 있을 때 얘네 20%도 안 빠졌어. 제발 좀. 코스피의 월봉 차트입니다. 요 저점 안 깼죠? 뭐 깨고 안 깨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기술적으로는 이 갭을 메꾸지 않으면 추세 강화는 지속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부채도사 아니잖아, 윤정도가. 여기서 돌려 못 돌려. 그거에 대한 근거. 낙폭이 심하니까 돌립니다. 풀 뜯어먹는 소리. 응? 낙폭이 심해서 돌려요? 저평가니까. 어떤 게? 그냥 딱 하나. 반도체만 저평가니까. 나머진 저평가인 쪽이 제한적이에요. 코스피의 주봉 차트입니다. 고점 대비 너무 미끄러져서요. 나 숨을 못 쉬겠어요. 힘들어요. 뻥쟁이들. 박성재 TV 윤정도의 주식 투시형을 보신 분들은 주봉이잖아요. 올 연초부터죠.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와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여전히 얼마요? 최고점은 126%였지만 요 저점까지의 상승률이 55%예요. 여러분들 계좌에 55% 수익이 나 있어야 돼. 안 나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하단 자막대로 함께 하셔서 24시간 윤정도랑 함께 하자는 얘기예요. 무료로 함께 하셔서 이런 전략 얘기 듣고 왜 내 계좌는 마이너스일까? 시장 올해 들어서 이렇게 초강세인데 55%. 응? 반도체 안 사고 태우건설 고점에 안 팔고 대한전선 고점에 안 팔고 방산, 조선, 두산에너빌리티 지난해 상반기 그리고 3분기에 싹 다 차익 실현했는데 그거 안 팔고 현대차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비중 25%씩 갖고 가던 현대차 전량 차익 실현하고 뒤도 안 돌아보는데 그거 못 팔고 그러니까 시장은 상승인데 손실이죠. 응? 시장은 상승인데 손실이지. 엔비디아가 5조 달러 수준에 놓여져 있어요. 애플이 역시나 마찬가지. 거기에 알파벳 4조. 지금 사우디 아람코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시가총액 22년도에 2조 달러 수준에서 시가총액 1위 애플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22년도에 2조 달러면 시가총액 1위였어요. 애플이. 지금 얼마? 2.5배예요. 시장이 안 좋은 장입니까? 시가총액 10위밖에 했던 엔비디아가 다시 돌려놨는데 시가총액 1위에서 5조 달러 거기서 맴돌고 있어요. 반도체가 피크아웃인데 엔비디아는 피크아웃이 아니야? 반도체가 피크아웃이고 엔비디아가 피크아웃인데 나머지 기술주가 피크아웃이 아닙니까? 계산 방식은 별거 없어요. 저금리일 때는 성장주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메타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전부 뭐를 합니까? 3.75 미국의 고금리 속에서 사채 발행을 하죠. 회사채 발행을 합니다. 3.75 기준금리에 성장주가 나 4% 줄게. 이자율 4% 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 좀 줘. 저금리일 땐 그게 가능해요. 경기가 침체돼서 부양하는 상태의 저금리 시절에 고위험 자산에 돈을 넣습니까? 채권에 넣어도 수익이 나오는데 결국은 3.75 기준금리보다 더 비싼 조달금리 가져다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성장주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알파벳이 회사채 발행했는데 성공하죠.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써요? 우리나라 소형 잡주처럼 장난쳐서 뒷구녕으로 돈 빼서 악덕 대주처럼 막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메타나 알파벳이 얘기하잖아요. 메타 23년 4월 분기 실적 발표할 때 투자를 안 해서 도태되는 것보다는 투자를 했는데 실패돼서 시장에서 밀리는 게 낫다. 노키아처럼 아무것도 안 하다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열심히 투자해서 경쟁해서 살아남는 게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돈 주세요. 사채 발행하니까 돈 주세요. 그 돈 들어오면 뭐 하냐고. 그 돈 들어오면 GPU 산다는 거 아니야. 그 돈 들어오면 GPU 산다는 거 아니야. 그 돈 들어오면 반도체 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금리에서는 기술주가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예전에는요. 공화당 정부 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뭐가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등 했잖아요. 지금은요. IT가 1등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반도체 정점론을 얘기하고 앉아있냐고. 지금 엔비디아
밀렸어요. 주가 조금 얼마? 200달러 초반으로 밀렸어. 그게 4조 9천억 달러입니다. 영업이익 올해 2,300억 예상하는데. 응?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2,500억 달러죠. 12분 못해 지금. 그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1,100억 달러야. 어? 그리고요. 하이닉스가 1,800억 달러 예상이 나와. 근데 이러고 앉아 있어 지금. 거기에 지금 하이닉스는 어떻게 됩니까? 29일부터는 ADR과 본주가 교환이 돼요. 그럼 지금 계리율이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ADR이 폭락해서 계리를 맞출까요? 아니면 폭등해서 계리를 맞출까요? 폭등해서 계리를 맞추겠지. 하이닉스의 실적,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 그 빅테크들의 얘기가 방금 얘기한 그대로라니까. 이야, 우리는 도태될 수 없어. 그러니까 개발해서 경쟁해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돈 줘. 그러니까 돈 줘. 그럼 맨날 회사채 발행해서 그 돈으로 투자하는 거지. 무슨 메타나 알파벳이나 돈이 어딨어. 좀 생각 좀 하셔야 돼. 생각 좀. 그냥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할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아모레 퍼시픽 갖고 있는데 아모레 퍼시픽 나 절대 못 팔아. 어떻게 팔아? 고점 대비 60%, 70%, 80% 손실인데 어떻게 팔아? 어떻게 팔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팔고 반도체 이외엔 답이 없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IT 이외에 답이 없는 것처럼 그걸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1년 6개월 동안의 순이익 증가 16배입니다. 엔비디아의 3년 동안 18배 증가보다 반도체 쪽의 순이익 증가 더 빨라요.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 이게 어디 대사락입니까? CPU 판매될 때와 GPU 판매될 때인데, 예? 결론적으로 이 바닥에서 이제는 돌려야 된다. 7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절반 남았습니다. 절반. 2주. 그렇지만 10,000포인트에 대한 기준점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SK 하이닉스가 한 달 만에 80%, 100%씩 올라오는 장입니다. 왜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슈팅이 나오는 장이에요. 그냥 가격 반발력 나왔다 꺾이는 장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요 월봉에 요 음봉 떨어져 있는 부분이 불편하긴 하겠습니다만 낙폭과대여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와 엄청난 저평가에 놓여져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코스피 월봉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상승률이 월봉의 기준입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 불거져서 글로벌 증시가 바닥 찍을 때 우리나라 2200포인트 때 바닥 찍을 때 거기 대비해서 여전히 180% 올라와 있어요. 여전히 180%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고. 박성재TV 윤정도의 주식투시형과 함께 했으면 대형주, 반도체 끝. 그리고 조금 부스러기 자금 남는 걸로 대우건설, 대한전선 걔네들 한번 반짝반짝 매매하고 대한광통신 매매했다가 고점에 전량 차익 실현 끝이지. 뭘 그걸 쳐다보고 있나?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월봉 차트. 뭐 퍼센테이지 얘기 안 해도 뻔하죠. 대형주의 흐름, 요 대형주의 요 흐름 이외에는 중형주, 소형주 처참합니다. 모든 업종, 우리나라의 모든 업종, 음식료, 섬유, 종이, 화학, 우리나라의 모든 업종이 시장 180% 올랐다 그랬잖아요. 지금 고점 대비 밀려있는 현 상태도 단 한 업종도 전기전자 업종 빼고는 시장 수익률 180%를 넘기는 업종 자체가 없고요. 소형주, 시가총액 301위부터 나머지 900위까지의 소형주는요. 180% 시장 올라올 때 10% 강세. 그런 흐름을 지금 올해 들어서도 55%의 강세거든요. 여기 요 바닥 찍을 때 기준도 55%. 대형주 이외에는 이게 대형주예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대형주 이외에는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시장 돌린다 생각하니까 남아 계시잖아요. 너무 힘들어. 야, 윤정도 얘기 듣고 반도체 집중했는데 이런 그냥 내 손실이 어마어마해. 책임져. 전량 매도하고 쉬십시오. 전량 매도하고 쉬세요. 농담이 아니라 이런 업종군 안 산 거를 행복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업종군을 안 산 거를 행복하게 생각해야지. 근데 반도체 갖고 있는 걸 행복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야 반도체 빠졌어. 빠지긴 개뿔 뭐 얼마나 빠졌다고. 그게 연간 단위는 초상승인데 초대박인데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위치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낙폭 과대주가 돌린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을 다 잘라갖고 나왔어. 방송할 내용도 없잖아. 맨날 뭐 양치기 소년이지. 반도체 괜찮습니다. 저평가입니다. 반도체만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삼성 SDI 올해 들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주봉입니다. 올해 들어서 56% 올라와 있어요. 요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얘는 56%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 SDI. 그 다음에요. 시가총액 19위 하나금융 지주. 최근 들어서 금융 지주사들 강했잖아요. 엄청나게 강해 보이고 신고가처럼 보이는데 신고가도 맞아. 그런데 저점 대비 44%뿐이 안 돼. 시장 수익률이 안 나와. 또 셀트리온입니다. 뭐 볼 내용도 없이 오르지도 못하고 하락이야. 이걸 붙들고 아이고 올라가라 이거 올라가겠냐고. 고점 대비 27%뿐이 안 빠졌어요. 오른 것도 없는데 뭘 안 빠져. 신저가인데. 올해 신저가 아니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17위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총액 5위까지 올랐던 애가 순위에도 없어 지금. 10위 안에 없어. 15위 안에도 없어. 안 된다 얘기했잖아. 안 된다. 53% 얘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원전이요. 무슨 척척 박사나서 채널 돌리지 말라고. 윤정도 밑에 있다가 마케팅만 배워나가서 대형주 하면 좀 먹히는구나. 그거 해가지고 100만 원 간다고 헛소리 하다가 지금 이렇게 깨지니까 더러운 장. 그렇게 표현하는. 이게 가겠어요? 6억 4천만 주짜리인데. 에? 그러면 이 고점 찍을 때가 얼마였어? 80조가 넘어. 80조가. 근데 80조가 넘는데 영업이익이 1.5. 1조 5천억뿐이 안 나와. 뭐 수주가 어떻고 뭐 몇십조가 어떻고. 근데 왜 실적이 안 나오냐고. 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안 때려 사냐고. 올해 들어서 올라온 거 있어요? 없어. 마찬가지야. SK 지주사.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밀어제끼는 지주사. 지주사 저평가 해소해야 주가가 움직인다. 지수가 움직인다. 오케이 지주사. 거기에 반도체 맞물리면서 140%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현대모비스 자동차. 우리 전량 매도했잖아. 특히 이런 데서 다 매도하고 안 보잖아. 여기서 변동성 나올 때 매매하고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지금 현대모비스가 42% 빠져 있습니다. 하이닉스만큼. 얘가 돌릴 수 있어요? 얘가 신고가 나올 정도면 하이닉스는 신고가에 고가가 나오지. 왜? 저평가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작년 상반기 3분기 100만 원에 다 팔았죠. 다 팔고 왜 쳐다보냐고 이런 애들을.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인데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20위 안에도 없어. 하나오션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왔었죠. 20위 안에도 없어. 응? 신한지주 금융지주사 최근에 강세 흐름 35%뿐이 안 돼요. 또 삼성물산 36%. 요건 조금 아쉬운 거죠. 그리고요. 이제 보는 거 삼성물산은 기아 그리고 KB금융 얼마예요? 37%. 올해 저점 대비 올라온 게. 그리고 삼성생명 97%. 이게 왜? 삼성전자 지분 8%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주사 성격.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엔솔은 죽어도 주가 강세 못 뛴다고 그랬죠. 왜? 실적이 없어요. 근데 밀리지 않았던 이유는 대주주 지분이 원천 우파 막 90% 이상 막 이래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80%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주가가 덜 빠질 뿐이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현대차 우리가 다 차익 실현하고 안 보는 현대차 시가총액 4위부터 삼성전기 고점 대비 와장창 깨져 있지만 저점 대비 400% 올라와 있어요. 얘가 다른 애들보다 돌릴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높다. 펀더멘탈적으로는요. SK스퀘어가 다른 종목보다 강력하게 돌릴 가능성은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 상태의 기준에 지주사 성격 플러스까지. 얘 얼마예요? 250% 올라와 있어요. 올해.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데도 여전히 250% 상승.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여전히 많이 밀려있는데 180%의 상승.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오는 애들 중에서 100% 이상 상승 나온 거는 시가총액 1, 2, 3위뿐이 없어. 4위까지 삼성전기까지. 근데 왜 그러냐고. 삼성전자도 100%야. 왜 말을 안 들어요? 왜? 지금부터 가져갈 거는 얘뿐이 없다라는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그리고 우리가 삼성물산을 병행을 하죠. 나머지는요. 기술적으로 삼성전기 그다음 거래대금이 좀 둔화되어 있는 테크인 정도 요만큼 들어가 있어. 나머지는요. 낙폭 과대? 시장이 몇백 %씩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시장이 몇백 % 올라와 있을 때 시장 180% 올라왔는데 삼성 SDI 157이에요. 월봉입니다. 월봉. 쭉 보세요.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애들이 있나?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그 반도체도 지주사도 반도체의 영향력을 받는 SK와 삼성생명. 나머지는요. 반도체 이외에는 없어요. 시장 수익률 넘기는 게. 그런데도 지금도 야 이거 투싼에너빌리티가 많이 밀렸는데 하나오션이 시가총액 20위 밖으로 밀렸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시가총액 20으로 바뀌면 제발 그거 다 버리세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검색기에 터져 나오는 종목군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아줍니다. 검색기에서 시가총액 1, 2, 3, 4위가 나온다고. 실적 내용 다 말씀드렸고 핸드폰 빨리 켜세요. 카메라 켜시고 조금 이따 전체 화면도 보여드릴 텐데 빠르게 불기둥 AI 빠르게 신청하셔야 돼요. 지금 59%의 비중에서 51.9로 확 줄어들었어요. 돌릴 때 가장 강력하게 돌릴 수 있는 거 시가총액 1, 2, 3 그리고 기술적으로 4위 삼성전기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그리고 기술적으로 삼성전기 정도. 그리고 당연히 삼성물산 들여다봐야죠. 그거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대응 방안이 없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신고가가 나올 때 가상계좌 1억 기준입니다. 지금 가상계좌 1억 기준. 7월부터예요. 이 어려운 장에 종목 검색에서 나오는 이런 삼성전자 이런 종목으로 16%대까지 수익을 냈다가 다시 시장이 무너졌잖아. 어떻게 해. 그래서 다시 무너진 부분 SK하이닉스로 수익을 돌리고 최대 21%까지 수익을 냈는데 또 시장이 또 밀렸어. 그렇지만 여전히 저 계좌는 수익 계좌입니다. 검색에서 터져 나오는 종목 그 종목만 가지고 제발 좀 템버거 20배 수익 그거를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력주에서 잡아내시란 말이에요. 엉뚱한 종목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그게 흔들릴 때마다 찾는 게 멘토 전문가 그 역할입니다. 4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 4가지. 어떤 거? 종목 검색기. 두 번째는요. 오늘 매일매일 21시에 온라인에서 온라인 무료 교육 진행하죠. 누가요? 한영석 대표.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한영석 대표. 그리고요.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도서자료 10권 중에서 주린이 필독서 1권. 그리고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 공간이나 내 진짜 화그냥 막그냥 진짜. 금융감독 기관만 무슨 탁상행정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능동적이고 뭐하고 프로그램 시청률도 끌어올리고 이렇게 훌륭한 시가총액 1, 2, 3, 4위 종목에서 시청자분들 수익도 내고 표창장 받아야 될 프로그램에 뭐하는 그렇게 말들이 많아.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요. 검색기 종목 제대로 들여다보고 한미반도체처럼 상한가 빡 잡아놓고 상한가에 딱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더블 계좌 만드는 그런 구성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정주 대표님을 통해서 글로벌 시황도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만약에 또 V자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도체 대형주로 편입을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꾸려주셨습니다. 윤정주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윤정주 대표님의 무료 교육방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24시간 장중 전략 영상 공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린이 기초 탈출 도서 자료 한 권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요. 야간 21시에 매일같이 진행하는 라이브 교육 방송을 통해서 대일장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주식 언어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또 저희 선착순 30분께는 검색기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다양한 혜택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방법은 저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시가총액 1위, 2위, 3위, 4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11위로 지금 밀려 있나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종목을 잡아내고 오늘 같은 날 SK 이터닉스 들여다보고 지난주 이 자리에 7월 들어서 이 자리에 월요일에도 이 자리에서 또 화요일 개장 전에도 악을 쓰고 말씀드리잖아요. 걱정 마세요라고 대체시장권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SK스퀘어 플러스 전환입니다. SK 하이닉스 보합까지 끌어올렸어요. 더 이상 저평가 상태에 놓여질 수가 없다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장중에 반전이 나와주고 그런 흐름 속에서 지주사 SK 그리고 기술적인 변동범위의 삼성전기, SK 이터닉스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이 어려운 장에 대박 나셨죠. 뭘 대박이나기는. 전체 상장 종목 주식수에서 유가증권 시장 100개도 못 올랐잖아요. 장중에 100개 이하, 하락 종목 800개 이상, 코스닥 1500개 이상 하락. 그런 장에 뭐. 결론은 되돌릴 때 강력한 시세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한가를 다 잡아내줄 수 있는 누가 필요해요? 종목 검색기가 필요하죠. 종목 검색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은요. 예전에는 검색기 나왔어요. 검색기 종목이 대박 났어요. 상한가 갔어요. 이게 아니야.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검색기에 포착되고 23% 폭등 났습니다. 야 띵동 매수 1호탈 매도신 없이 쭉 가서 상한가 우와 대박. 지금은요. 이럴 때를 위해서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매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탈퇴. 6월 1일 날 5종목이 상한가 갑니다. 극대형주가. 네이버부터 LG전자, 두산노보틱스. 와. 근데 탈퇴 신호 나오잖아요. 그럼 차익 실현 해야지. 저 차익 실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30%, 40%, 50% 급락 나오잖아요. 테크인 최근 들어서 상대적인 강세를 띠고 그나마 5만 원대 장중 넘기고 근데 이 테크인도 8만 원대 수준까지 올랐다가 탈퇴. 차익 실현 해야지. 매수, 진입, 상한가 다 좋아. 탈퇴 신호 나오면 마찬가지예요. HBSP 탈퇴. 고점 대비 얘도 반토막 나죠. 전환 물량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ISC 탈퇴. 다 상한가 간 종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상한가 가고 탈퇴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 하셔야 된다. 얼마 전에 한미반도체 상한가 갔죠.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한가에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상한가 밀리면 2%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럼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곤두박질 쳤잖아. 되돌릴 때 다시 사면 돼요. 이터넥스도 마찬가지. 되돌릴 때 차익 실현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 4월 20일 상한가 갈 때가 7만 5천 원. 4월 20일 상한가 갈 때가 21일 또 상한가. 그 다음날 추가 20% 폭등 28만 8천 원까지 가요. 지금 17만 원. 응? 차익 실현을 왜 못하냐고. 차익 실현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매도 신호 안 나왔으면 가지고 가고 7월달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반도체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85%의 나머지 반도체 100%를 다 채워드렸어요. 야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되는 아니야. 지금처럼 실적이 딱 뒷받침된 분산은 무슨 가상계좌 1억 계좌에 검색계 뜨는 종목만 가지고 매매해보자 그랬죠. 7월 들어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이외에 올해 또 작년 4월 이후에 올라온 종목 있어요? 얘네들은 템버거부터 해서 20배, 30배, 50배까지 올라왔어. 응? 검색기에 띵동 만족 종목수 4개예요. 수식이 4개뿐이 없죠. 930, 1000, 1300, 1500. 4종목이 만족인데 1, 2, 3, 4위가 떠요. 여기는요. 7종목이 만족인데 1, 2, 3, 8위가 뜹니다. 이 당시 8위였어요. 물론 이 가격 대비 주가는 지금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주력의 비중은 일부 조정할 수 있어도. 예를 들면 삼성그룹주 싹 매도해서 SK그룹주로 옮겼단 말이에요. 다시 SK그룹주에서 삼성물산 낙폭이 크니까 다시 비중 조절을 또 해드릴 거예요. 반도체 내에서만. 삼성전자 꿈에 그리는 또 30만 원 수준인 거죠. 이때 검색계 떠서 진입해서 3거래일 만에 이런 수익을 낸 거예요. 7월 3일에. 검색계 뜬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게 16%까지. 그러고 나서는요. 다시 시장이 흔들리는데 이렇게 올라올 때는 쌍끌이 순매수로 끌어준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곤두박질 쳤지만 다시금 하이닉스가 떠주고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야지.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하단 자막 그대로 가져다 대셔서 나도 이런 검색기 야 이거 무료로 진짜 받고 싶다. 세상에 어떻게 검색기 종목 만족 종목 4종목 나오는데 시가총액 1, 2, 3, 4위가 나오냐 이거야. 결국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시가총액 1, 2, 3, 4위 이외에 올해 그리고 작년 4월 이후에 시장 수익률 넘긴 종목이 있습니까? 반도체 이외에 답이 있어요? 없죠. 하이닉스예요. 아까 16%까지 수익 났던 거 다 까먹고 나서 다시 하이닉스로 수익이 잡혀서 쭉쭉쭉. 지금 어떻게 했어? 다시 수익률 21%가 녹아내렸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수익입니다. 왜? 검색기에 뜨는 종목만 가지고 시가총액 2, 3, 4위 그리고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25조 넘겼죠.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그 상한가 수익까지 다 잡아내는 거 아니에요. 한미반도체입니다. 여기서 상한가 같잖아. 결국은 되돌릴 때 시장의 주도를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수익을 나도 자랑 좀 해볼 수 있을 거냐.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전체 화면 보여드릴 거예요. 증권사 본사에서 무료로 다운받는 겁니다. 윤정두의 수식을 증권사가 만들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 검색기 전부 사설업체죠. 그거 어떻게 믿고 받아. 윤정두 거는요. 증권사 본사가 만들었다니까. 이런 템버거 수익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단타 종목도 있고 주력 종목에서의 템버거 20배의 수익 함께 하십시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윤정두 대표님의 교육 들어보셨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신 뒤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대표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